안녕하세요. 디자인 싱킹 전문가 김건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싱킹 부상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디자인 싱킹 부상 배경이라 하면 3개의 이해 기간을 아셔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디자인 싱킹이 시작된 아이디어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디자인 싱킹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와 기부를 한 SAP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스탠포드 대학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에는 디자인 스쿨, 이름하여 D스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요, 디자인 싱킹의 5단계에 정형화된 지금의 모습을 학습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최초의 창조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면서 디자인 싱킹의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공식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그곳에서는 비화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스탠포드 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디어사에서도 디자인 싱킹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디자인 싱킹 5단계로 정형화되어서 학생들이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정형화되어서 만든 거는 스탠포드 D스쿨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우리의 공교육과는 어떻게 또 다르고 우리의 대학 교육과는 또 어떤 모습이 다른지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의 사진을 보면 첫 번째 사진, 이건 뭐 하는 모습일까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한 50대 차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도회장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고요. 지금 막 신입사원들 교육하는 시즌이죠. 제가 대기업들의 신입사원들 교육 때 이 사진을 보여주면 많은 20대 신입사원들 분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클럽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진은 바로 스탠포드 D스쿨에서 막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육과는 상당히 많이 상반되고요. 첫 번째 다른 점은 거의 테이블이나 책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특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린 사진은요, 디자인 싱킹을 진행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학생과 수렴을 하기도 하고 인터뷰하는 모습이기도 하며 그리고 팀빌딩을 즐겁게 진행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회의를 나누어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며 그것을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마지막에 또 사진을 보시면 인터뷰했던 대상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대상자가 말했던 부분에 문제 정의를 잘하고 공감을 잘해서 이렇게 테스트, 검증을 잘, 솔루션 도출을 잘 했는지를 검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시면서 현장의 모습을 느낄 수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디자인 싱킹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정의는요, 바로 디자인 싱킹이 탄생한 아이디어사의 창시자인 데이비드 켈리가 얘기하는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켈리는요, 이 디자인 싱킹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쓴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라는 책에 디자인 싱킹에 관련된 많은 철학을 담아두었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데이비드 켈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사람 중심의 공감을 통해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창조적 혁신을 촉진하는 마인드셋이다. 이 정의에서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2가지 외에 1가지가 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요, 사람 중심이라는 것과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그 사람 중심으로 공감부터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제가 살짝 숨겨놨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만든 데이비드 켈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자인 싱킹은 바로 사람 중심으로 공감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바로 디자인 싱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디자인 싱킹을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강사님 혹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세스인 측면,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싱킹이 말하는 5단계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거 실제로 만든 데이비드 켈리는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에 앞서서 디자인 싱킹의 철학과 문화,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데이비드 켈리가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공감으로 먼저 시작하겠다 하는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 전문가 국제강사협회 협회장 김건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디자인 싱킹의 부상 배경과 데이비드 켈리가 말하는 정의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싱킹이 탄생한 아이디오사의 회장인 팀 브라운이 하는 얘기와 디자인 싱킹의 학습 목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데이비드 켈리가 했던 정의 중에 3가지 키워드 생각나시나요? 3가지 키워드가 사람 중심, 공감, 그리고 마인드셋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에 팀 브라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이디오사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가 인간의 삶과 조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고 지켜봐 왔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디자인 싱킹이 만능이라는 인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The Best Global 브랜드 100위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회사가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로 컨설팅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하지만 팀 브라운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이 현 시대의 핫 키워드일 수 있어도 만능은 아니다. 심지어 디자인 싱킹은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실수를 거듭해야 하는 프로세스다. 우리는 그것을 숙달을 향한 여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꽤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디자인 싱킹 강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교육이 아니다. 디자인 싱킹은 100년 전에 어떤 이론, 50년 전에 어떤 평생교육 이론과 접목할 수 있는 이론의 교육이 아니다. 체득형, 체험형 사고법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배우실 때 자전거 설명서를 정독하고 자전거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명서를 하나하나 읽고서 자전거 타기에 성공하셨나요? 아니실 겁니다. 디자인 싱킹이 자전거 타기와 똑같다면 저는 제 교육에서 모두 펜을 내려놓고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몸을 맡기고 말랑말랑하게 즐길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맞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넘어지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이죠. 뒤에서 누군가 살짝 그 자전거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도 자전거 타기에 도움이 되듯이 디자인 싱킹 진행자가 하는 역할은 그 뒤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켈리를 대신하여 팀 브라운이 디자인 싱킹에 대한 특징을 6가지나 말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공교육과 상당히 상반됩니다. 그 숙달을 향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개방적이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즐기며 능동적으로 협업해서 초심자의 마음 즉 여행자의 시각,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너무 많나요? 첫 번째, 개방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받아왔던 공교육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개방적이었나요? 두 번째, 호기심을 유지한다라는 표현도 했는데요. 우리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마음껏 우리 교수자들에게 질문하면서 교육 받아왔었던가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의 정답 찾기, 사지선다에 익숙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팀 브라운은요.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즐겨라. 그동안의 공교육을 받아오면서 그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즐기셨다면 아마 이 기업에 취업하실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임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초심자의 마음, 여행자의 시각, 그리고 사고의 전환이라고 묶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르게 생각한다.
스티브 잡스가 생각나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처음 보는 듯한 곳으로 가서 여행하고 있는 여행자의 마음 같은 것,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식을 위해서 제가 교육 때 제일 먼저 하는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70년대 창의력의 대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맥킨 박사의 30서클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 비슷한 것들도 여러 개를 진행하는데요. 그때 대부분 굉장히 본인의 산출물을 주면서 쑥스러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디자인 싱킹의 궁극적인 학습 목표가 창조적 자신감을 갖는 것인데요.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무언가에 창조적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70년대 맥킨 박사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건 조금 제가 오프라인 교육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자인 싱킹 교육은 이론 학습이 아닙니다. 체험과 체득을 하면서 몸으로 익혀가는 자전거 타기와 비슷한 교육인데요. 그때 창조적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자전거를 타다가 내가 넘어지면 아프겠지, 내가 다칠 수도 있겠지, 무릎이 깨질 수도 있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창조적 자신감으로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핸들을 붙잡고 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제품을, 혁신제품을 많이 쏟아내기도 했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쏟아내기도 한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적 자신감, 본인이 만들어낸 산출물, 그리고 본인이 확산해낸 사고, 그리고 그 사고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해석, 우리 팀의 해석, 나의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창조적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디자인 싱킹의 매직, 디띵 매직으로 디띵스러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강력하게 응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좋아요와 채널 구독은 사랑입니다.